아라는 지금 돈 때문에 서운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고. 돈이나 이런 걸로 서운하면 뭐 그런 걸로 다시 설득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여태까지 내가 일을 하면서 금전적으로는 가장 불만이 없는 곳이기는 했었어요. 일본 손님 전용 샵이라서 일본 손님이 정말 끊임없이 오는 샵이었고 네일 매출이 한 달에 한 300? 그거밖에 안 나왔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네일 직원이 3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3명인데 매출이 300이야. 그러니까 네일샵 직원들이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사장님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사장님 손님한테 이제 막 커피 내드리고 그리고 혼자서 손님이 그렇게 막 많이 밀리다 보면 당연히 시간도 밀리잖아요. 그러면 죄송하니까 이쪽에서 네일이라도 받으시라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서비스로 해주는 이제 그러니까 네일샵이 그 샵 전체 매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딱히 실장님이 의욕이 없어요. 실장님이 의욕이 없고 실장님이 일본어를 못하고 왜냐면 일본 사람들만 오는 샵인데 일본어를 못하셨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직원 언니는 일본어는 잘하는데 네일을 잘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본 손님들이 제로 네일로 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소고프 젤이 일본에서 유행을 하는데 한국에는 소고프 젤이 안 들어온 상태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그냥 일본 손님도 뭐 기본 케어나 할까 보다 뭐 그렇게 하는 거겠지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좋을 수가 없고 그냥 그 사장님 매출을 보조해주는 그런 뒤치다거리만 하는 그런 거였었어요. 근데 나는 이제 그 샵에 막내로 들어갔는데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실장님이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. 출산을 하시게 돼갖고 그만두셔서 그만두고 근데 그 밑에 언니도 같이 그만둔 거예요. 그래서 졸지에 나만 남은 거야. 근데 나는 이것도 되고 기술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미 1급 제인액 1급을 갖고 있었고 그랬더니 매출이 좋은 그 사장님이 저한테 실장 자리를 주고 매출이 지금 300만 원인데 네가 만약에 개인 매출에 대한 인티도 주고 샵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은 거기에 대해서 샵 인티도 주겠다. 너 아마 할 수 있겠니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실장이 됐잖아.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. 그래갖고 직원을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뽑았어요. 내 입맛대로 뽑았는데 그 원장님한테 또 얘기를 한 거지. 소고프젤 하게 해달라고. 그랬더니 그게 얼만데 이런데 뭐 솔직히 재료 세팅하는데 처음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었었어. 그랬는데 좀 망설이는 거야. 그래서 만약에 이거 매출 못 올리면 제가 회수하겠다고 제가 이거 다 하겠다고 그래갖고 원장님이 사주셨어요. 거기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투자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소고프젤을 이제 해준 거야. 그래서 저는 제 밑에 있는 직원들 있죠. 그 직원들한테 쏘거프 젤을 하는 거를 2007년도에 다 가르쳐 줬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맨날 기술이 없어서 손님들이 젤네일을 하고 싶은데요. 이래도 젤네일 몰라서 못하고 그냥 케어 컬러 그라데이션이나 하던 샵에서 젤네일을 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매출이 뛸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개개인의 매출도 뛰고 그리고 샵 전체 매출도 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샵 매출 1000만 원당 나한테 이제 뭐 10%씩 해갖고 샵 인티를 또 주기로 했다 그랬잖아요. 나중에 최고 매출 2500까지 찍었어요. 네일 샵 전체 매출이 3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뛴 거야.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뛴 거? 몇 프로가 뛴 거야? 8배 정도가 뛴 거죠. 그러니까 그 사장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보물 같겠어. 그렇잖아요. 그쵸?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는 네일 손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일샵 직원이 전화도 받고 어서 오세요 이라샤이 마세요 이런 거 접수도 하고 예약장도 적고 뭐 원장님 그 사장님 뒤치다거리도 하고 그랬어 그게 됐는데 이제는 내가 혼자서 오시면 이라샤이 마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가끔 사장님 팬이 있어요. 저기 사장님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요. 저 일본에서 왔는데 이거 선물 좀 전해주시면 안 돼요?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.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? 이러면 지금 일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. 막 이런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손님 예약이 꼬였어. 그러면 죄송합니다.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가이드 회사랑 연락도 내가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손님이 아크릴 한대. 그럼 아크릴도 내가 해야 되고 막 그걸 내가 다 해야 되는 걸까 너무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어서 진짜 좋았거든요. 2007년도에 내 평균 월급이 한 250에서 350 사이였으니까 25살인데
25살이면서 네일샵에서 그러니까 그때 경력이 2007년도니까 내가 200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뭐 5년 차, 6년 차밖에 안 됐는데 월 평균 수입이 250에서 350이면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. 근데 문제는 몸이 너무 막 갈려나가는 막 느낌이 드는 거 너무 힘든 거야.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일본어로 접수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뽑아달라 그랬어요. 그랬더니 사장님의 언니분이 계신데 그분을 큰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. 그 사람이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. 근데 문제는 큰 사장님은 아침에 출근해서 한 1시 반까지는 그 제일 꼭대기층에서 밥을 하시고 밑에 안 내려와요. 근데 보통 예약하고 싶은데요. 뭐 이런 전화가 많이 오는 거는 오전에 전화가 많이 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안 된다. 나 너무 힘들다. 나 진짜 일 그만두고 싶다. 근데 그만둘 순 없지. 그렇게 돈 주는 데가 많진 않으니까. 그래서 사장님 제발 사람 한 명만 뽑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사람이 왔는데 사장님 친구가 온 거예요. 여행사 가이드 출신. 그래서 일본어는 해요.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카운터만 보는데 300만 원을 준다는 거야. 나는 지금 전화도 받고 뭐 오면은 막 그것도 대응도 하고 시술도 내가 다 하고 애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거기다 속눈썹도 내가 하는데 근데 한 달 매출이 250에서 350이고 진짜 몸이 진짜 다 갈려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무하게 서갖고 이라시마세 이거만 하는데 거기서 되게 현타가 온 거야. 그러니까 그게 조금 서운했는데 그래도 어디 딴 데 가면 이렇게 못 받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장님이 항상 알아야 참 네가 일을 잘해서 너무 고맙고 나는 너의 30대가 너무 기대된다. 막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막 명품 선물 같은 것도 가끔 해주시고 그래서 사장님 정말 존경하거든요. 그리고 정말 이렇게 수완이 있는 분이에요. 그분은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이었어. 그랬는데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너무너무 바빠서 재료상을 갈 시간이 없어요. 재료상을 가야, 아, 뭐 새로운 아트가 나왔네, 라든가, 아, 이거 사서 아트 샘플 만들어야겠다, 라든가 이걸 할 텐데, 그걸 할 시간을 안 줘.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나눠줬잖아요. 그러니까 내 밥그릇을 나눠주는 거거든요. 그럼 나도 뭔가 새롭게 배워야 되잖아. 근데 뭔가 새롭게 배울 기회가 없어. 왜냐면 내 위에 있는 사람은 사장님인데 사장님 네일리스트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 막 생긴 거예요. 더 이상 내가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게 소모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요. 그런데다가 또 그 사장의 친구라고 했던 그 점장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예약장이 30분 단위로 표로 돼 있었는데 거기다가 사람 이름을 꽉 채운 거예요. 근데 아니 뭐 젤네일을 하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크릴을 하면 1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칸에다가 이름을 다 채워버린 거야. 그래갖고 아니 예약을 이렇게 잡으시면 어떡하냐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막 뭐라고 했단 말이야. 그 예약을 똑바로 안 잡은 거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막 그랬더니 근데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이라서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미안한데 알아야 니들이 오늘 하루 좀 힘내서 해주면 안 되겠니?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근데 어떻게 취소가 안 되는데. 그리고 솔직히 일본 사람들 그렇게, 아니, 내가 해외에서 예약을 하고 왔는데, 안 된다고? 이러면서 이제 막 대책 회의를 했어요. 내가 직원들한테 해갖고, 오늘 한번 진짜 초능력을 한번 발휘해보자. 그래갖고, 그 30분 단위로 손님들을 다 소화를 해낸 거예요.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어쩌다가 한번 불가피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지.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냈잖아. 그러면은 얘들아 니네 진짜 오늘 너무 수고했다. 그러면서 뭐 회식이라도 하게 해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되네 이게? 이러면서 그 뒤로부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안 그래도 갈려나가는데 진짜 썰려나가는 거야 나는. 그런데다가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은 점점점 고갈되고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랑 별로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일본에서 일을 해야겠다. 다시 일본에 가야겠다. 한국에서 솔직히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일본으로 가자.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일본 취업 그거 할 때 말씀드렸던 그 일본 회사에다가 아, 이력서를 보냈는데 씹힌 거야. 그래서 내가 일본을 찾아갔어. 찾아가갖고 여기는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나요?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 본사에다 연락을 했더니 그냥 외국에서 온 이력서라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갔다는 거야. 사장 손에 가지도 않고. 그랬는데 이제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이제 쳐들어가서 물어보니까
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오시오. 그럼 사장한테 직접 전달하겠음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내가 자기소개서를 한 4장인가 5장을 써가지고 보냈어요. 그랬는데 사장님이 그 내 자기소개서만 보고서 너 합격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사장님한테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. 근데 이제 사장님이 많이 붙잡았죠. 많이 붙잡고 막 그때 같이 친했던 손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막 나 자꾸 설득하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아라가 그만둔다고 하는데 네가 좀 어떻게 말려줘 이러면은 근데 그 언니가 봤을 때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일본을 가는 게 맞잖아요.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언니 이거는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아라는 지금 돈 때문에 서운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고 돈이나 이런 걸로 서운하면 뭐 그런 걸로 다시 설득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거는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 샵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.